자, 우리가 1번부터 공부를 하기 전에 이제 중학교 올라왔잖아. 그쵸? 그러면은 쌤이 제일 먼저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수학이라는 과목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해? 수학이란 약속의 학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학속이래. 학속이 아니라 약속의 학문이야. 그러니까 약속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런 거 있죠. 수학은 무엇을 뭐뭐라 하자.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렇게 정삼각형이다라고 하면은 무엇이 정삼각형이냐?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을 정삼각형이라 하자. 뭐 이렇게 모든 개념이 출발하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뭐뭐라 하자 이것을 우리는 약속이라고 하고 더 어려운 말로는 정의라고 하는데 수학에서는 이 약속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암기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럼 쌤이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1번부터 나오는 설명이 소수란 뭐니? 합성수란 뭐니? 이렇게 묻고 있잖아. 그쵸? 이렇게 묻고 있을 때는 여러분들 대답하는 거 들어보면 그냥 뭐 대충 대답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소수가 뭐야 그러면 그 예를 들어서 몇 개 설명하고 많은 경우가 있는데 아니에요. 소수란 뭐니라고 물었을 때 정확하게 그 약속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합성수란 뭐니라고 했을 때도 정확하게 그 약속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쌤이 그러면은 천천히 쓰면서 한번 설명을 해 볼게요. 파란색으로 쓰자. 자, 소수란 알고 있죠? 뭐다? 아, 그렇죠.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이것도 잘 모르는 학생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소수란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우리가 찾는 겁니다. 그죠? 약수가 1과 자기 자신 뿐인 자연수를 우리는 소수라고 하죠. 그쵸? 그 다음에 합성수는 뭔가요? 합성수란 역시 1보다 큰 자연수. 소수가 아니고 1보다도 커요. 1보다 큰 자연수를 합성수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소수가 뭔데요?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가지는 수니까 합성수는 1과 자기 자신 외에도 약수를 가지는 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소수란 어떤 거 있어요? 2 있습니다. 왜 2는 1 곱하기 2 말고는 다른 방식으로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그죠? 그다음에 3도 있죠. 3은 역시나 1 곱하기 3 말고는 다르게 표현할 방식이 없어요. 그래서 1과 3만 약수죠. 그 다음에 5가 있습니다. 1 곱하기 5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그럼 합성수는 어떤 수야? 2 있고 3 됐는데 5니까 4 건너뛰었네. 그럼 4는 합성수라는 뜻이잖아. 쌤 4가 왜 합성수인가요? 4는 1 곱하기 4로도 표현할 수 있지만 2 곱하기 2로도 표현할 수 있잖아. 그쵸? 그러면 1도 약수고 4도 약수고 2도 약수다. 그쵸? 1과 자기 자신 외에 또 다른 약수도 있네요. 그 다음에 6 같은 것도 볼까요? 6은 1 곱하기 6으로도 표현할 수 있지만 2 곱하기 3으로도 표현할 수 있죠. 그럼 역시나 1약수, 6약수, 2약수, 3약수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수학은 약속의 학문이기 때문에 요런 것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암기를 하셔야 되고 쌤이 물었을 때도 정확하게 대답을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저런 약속을 정확하게 알아두면 요거 대답하기 쉽죠. 1은 소수인가 합성수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수는 어땠어요? 그렇죠. 1보다 큰 수 중에서 뭐 이렇게 말했었고 합성수도 아까 정의를 보면 약속을 보면 1보다 큰 수 중에서 뭐 이런 식으로 나왔었잖아. 그쵸? 그러면은 소수에 당연히 1 안 들어가고 합성수에도 1 안 들어가니까 문제가 엄청 함정 문제였네. 1은 소수인가요? 합성수인가요? 뭐죠? 소수도 아니고 합성수도 아니죠. 오케이. 1은 소수도 아니고 합성수도 아니다. 굉장히 지조가 있는 수다. 그쵸? 오케이. 굉장히 개성이 강한 수네요. 다음에 3번 1부터 60까지 자연수 중에서 소수를 모두 찾는 방법은 무엇인가?
다 외워야만 되는가? 오, 어떻게 다 외우겠어, 그쵸? 일단 사실 60까지, 적어도 한 40까지 정도는 우리가 외워주는 것도 괜찮은데,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니까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해가지고 60까지 있다. 물론 다 쓸 생각은 없었어요. 그럼 소수를 어떻게 찾을 거냐면, 일단 뭐예요? 1은 안 되죠. 1은 안 되고, 그 다음 어떻게? 아하. 소수는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가지니까 다른 수의 배수가 되면 안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래가지고 2의 배수 다 날리고, 그쵸? 2의 배수 다 날리고, 이런 식으로 날리고. 그 다음에 날리고 나서 쭉쭉쭉쭉 날리고 나서 3의 배수 또 다 날리고, 3의 배수 날리고. 그럼 아까 안 날아갔던 수들 중에서 날아가는 게 있죠. 그 다음에 또 5의 배수 날리고, 이런 식으로 날리다 보면은, 그쵸? 이런 식으로 날리다 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남는 수들이 있을 거 아니야. 최종적으로 남는 수들. 오케이? 그런 수를 우리는 소수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그런 수를, 이거. 2의 배수 날리고 라고 할 때, 2의 배수 날리고 라고 할 때 2는 날리면 안 되죠. 2는 날리면 안 되고, 3의 배수 날리고 라고 할 때 3은 날리면 안 되죠. 오케이? 그러니까 그 최초의 수를 우리는 날려서는 안 된다. 오케이?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어떻게 한다고? 1부터 예를 들어 1, 2, 3, 4, 5, 6, 7, 8, 9, 10, 11, 12, 20 해서 60까지가 있으면 일단 1은 다 안 되고, 그쵸? 2는 살리고 2의 배수 다 날리고, 앞에서부터 그런 식으로 날리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3은 살리고 3의 배수 다 날리고, 오케이? 5는 살리고 5의 배수 다 날리고, 뭐 이런 식으로. 이해됐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끝까지 갔을 때 남는 수가 바로 소수가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여기 나오는 뭐 2와 3과 5 이런 수들을 얘기하는 거죠. 다음에 4번 인수란 무엇인가? 인수란 무엇인가? 인수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우리가 어떤 자연수를 곱셈으로 나타냈을 때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 5라는 수가 있으면 얘를 곱셈으로 나타냈을 때 이 하나하나를 우리는 인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하나하나를 인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물론 소수뿐만 아니라 6은 지금 1 곱하기 6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 2 곱하기 3으로도 표현할 수 있잖아. 그쵸? 그럼 이거 하나하나 알겠죠? 얘들을 우리는 몽땅 다 인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소인수는 무엇인가? 소인수는 뭐냐면은 소인수는 요거는 암기해 두세요. 소수인 인수입니다. 소수인 인수. 무슨 소리냐면 위에 5랑 6이 있었는데 보니까 1 곱하기 5 중에서 1은 소수가 아니죠. 근데 5는 뭐예요? 인수이면서 소수잖아. 그쵸? 5는 소인수가 돼요. 그래서 1 곱하기 6에서 1도 소인수가 아니고 소수가 아니고 6도 소수가 아니죠. 2는 소수고 그렇죠. 3도 소수죠. 그래서 2와 3은 또 소인수가 됩니다. 정말 쉽네. 그렇죠. 소인수는 무엇이냐? 소수인 인수를 우리는 소인수라고 한다. 그러면은 소인수 분해는 무엇이냐? 소인수 분해란 어떤 자연수를 곱셈으로 나타내. 인수분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곱셈으로 나타낸다는 뜻이거든요. 곱셈으로 나타내는데 어떤 수를 곱셈으로 나타내는데 그거를 소수들의 곱셈으로 나타내는 것. 이것을 우리가 소인수 분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 15라는 수가 있다고 해보자. 15라는 수가 있으면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얘는 3 곱하기 5. 근데 둘 다 소수니까 더 이상 그쵸? 쪼개서 표현할 방법이 없죠. 따라서 15는 3 곱하기 5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48 이렇게 좀 큰 수도 한번 해볼까요? 그럼 얘는 어떻게 쓰냐면은 소수로 쓰는 거니까 2 곱하기 24. 2는 더 이상 우리가 분해할 수가 없겠죠. 소수니까. 그럼 24는 2 곱하기 12. 얘는 2 곱하기 6. 얘는 2 곱하기 3.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2가 4개, 3이 1개. 그럼 48은 4개의 2. 4개의 2면 2의 4제곱. 그쵸?
그 다음에 한개 3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소인수분해라고 하는 것은 48을 곱셈으로 나타내는데 소수인수들의 곱셈으로 나타내는 것. 이것을 우리는 소인수 분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보겠습니다. 6번 2의 세제곱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표현인가? 거듭제곱이라는 것을 배울 차례네요. 그쵸? 2의 세제곱은 무엇이냐? 역시나 수학은 약속이 중요하다 했잖아. 그쵸? 2의 세제곱은 이렇게 쓰여져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약속했냐면 2를 3번 곱하는 것으로 약속하자 이렇게 된 거고, 그러니까 이걸 부를 때 우리는 이것을 2의 거듭제곱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2를 뭐랍니까? 이게 2의 세제곱이라 할 때 우리 여기 있는 애를 뭐라고 부르죠? 밑에 있어서 밑이라 부르고 얘를 뭐라 부릅니까? 지수라고 불러줍니다. 얘가 밑이고 얘가 지수가 되겠습니다. 그럼 7번 여기 있는 수들을 거듭제곱을 사용해서 나타내 봐라 그랬는데 쉽죠? 3이 4번 곱해져 있다고? 그러면은 3은 4제곱 없으면 그만이고 3은 한 번 곱해져 있고 7은 3번 곱해져 있으니까 이렇게 역시나 쓰면 그만이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8번 다음 수를 소인수분해하고 거듭제곱을 사용하여 나타내어라. 이것도 역시나 우리가 위에서 했던 거고 그렇게 어렵지가 않죠. 36부터 한번 가봅시다. 36은 항상 소수로 가야 되겠죠. 이거 2에다가 2에다가 18 이렇게 되겠네. 그럼 2에다가 9 얘는 3 그러면 2 두 개에다가 3 두 개.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쉽다 그쵸? 다음에 84는 2에다가 42 2에다가 21 3에다가 7. 이번 종류가 조금 더 다양해졌네요. 2, 3, 7.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7. 그 다음에 135 보겠습니다. 135는요. 얘는 5부터 출발하겠네. 그렇죠. 5에다가 5, 20, 5, 7에 35. 그 다음에 3, 9, 27. 그 다음에 3, 3은 9. 더 이상 소수가 없죠. 그럼 5 하나에다가 3, 3개. 그래서 3의 세제곱 곱하기 5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잠깐만.